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남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라진 건 지난 1월 28일. 생각만 하면 불쌍해요. 미칠 것 같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하루빨리 찾고 싶어 진짜. 남편이 실종된 뒤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 여기 마트에 오는 적 없을까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가 조금 겹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한 지 한 달. 남편이 실종된 뒤 아내의 시간은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생활한 거랑 똑같다고. 이런 자기가 하는데 돈은 형이 다 같이 해가고. 이건 형이 분명히 왔다가 얘를 감금시켜놓은 거야. 그 동생은 엠보리 시킨 거랑 똑같은 거지. 남편은 형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떠난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는데요. 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해봅니다. 아내 미애 씨의 하루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죄송한데 이것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신랑이 없어져가지고요. 이것 좀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희 남편이 실종돼서 그런데 이것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라졌어요. 남편이? 네. 인지가 많은데. 구정에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28일 날 아침에 공중전화로 전화가 한 통화 오고 그 길로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지금 아무 연락이 없어요. 대체 미애 씨의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혼 한 달 만에 자신의 곁을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한 아내 미애 씨는 모든 게 의문입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살며 인생 황혼기에 만난 두 사람.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더 빨리 보듬었는지도 모릅니다. 신경을 쓰니까 얼굴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병원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지금. 남편이 실종된 뒤 미애 씨는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미애 씨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 TV에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실종됐네요, 그러면? 네. 어쩌다가요? 형이 구정에 마지막으로 형제들끼리 놀러 가자. 그렇게 갖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애 8개월 동안 남편의 형에겐 비밀로 했던 두 사람만의 사랑. 미애 씨의 딸이 사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야 사실을 알렸다는데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남편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지금 결혼할 때 옷을 다 샀어요, 이거를. 양복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복서부터 다 샀는데 가져가서 입고 오고 반지도 제가 해줬어요. 백일 반지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거를 해줬는데 이걸 못 찾아갖고 갔어요. 이게 맨날 끼고 있다가 그냥 가려니까 허전하다고 그랬는데 구정에 갔다 와서 찾는다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반지가. 그렇다면 떠나기 전날 미애 씨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요? 가기 전날 여기 일 끝나고 왔어요. 와가지고 애기한테 세배 받으면서 이렇게 세배 받는 날도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갖고 며느리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엄마 혼자 놔두고 가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 내가 있으니까는 둘이 재밌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냐는 거야. 사라지기 전날까지도 미애 씨 가족에게 엄마 걱정은 말라던 남편이었답니다. 늘 미애 씨를 먼저 챙기던 자상함은 남은 평생을 함께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사랑 표현도 적극적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없었어요. 뭐 싸우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혀 예비 동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을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없어진 그런 형태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숟갈도 다 세트로 여기 다시 사놨어요. 칫솔도 여기 있고. 가출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예비 동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여행을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8일 날 아침에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날 딱 전화 왔을 때 선생님하고 얘기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당신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못 보겠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 말이에요? 형을 갖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이 반대를 하니까는 형이 무슨 반대를 했죠? 여자를 만나면은 빨리 죽는데요. 뼈가 녹는데. 그래서 끌고 나갔대요. 이남 일녀 중 막내인 석두 씨. 그의 누나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되시나요? 제작진을 만난 석두 씨의 누나는 동생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온 거예요? 이건 본래 온 거지. 없어지고 나서? 예. 형 입회하에 불러주는 대로 한 거 같아. 어떤 걸 봐서 그래요? 내용이 누나 나 좀 도와줘 그게 아니고 누나 안녕하세요. 그동안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정말 형이가 싫어요. 무섭고. 평소 동생의 문자와는 달리 맞춤법이 맞지 않은 것은 물론 돌연 미애 씨가 싫어진 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그냥 둘이 좋아했어요. 너무 동생이 더 좋아했어요. 동생이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동생 왔어. 세상에 몇십 년 만에 자유를 찾았네.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랬더니 막 울더라. 그러니까는 여친이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함께 사는 형보다 누나에게만큼은 결혼에 대해 비밀이 없었던 동생. 특히 형과 함께 살며 늘 혼자 일하는 동생이 안쓰러웠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처럼 일만 했잖아. 동생한테도 곰, 어휴, 너런 걸 누가 데리고 사냐? 형이니까 데리고 있지 이러면서. 형한테는 동생이 돈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오빠랑 살았었어요. 숨도 못 쉬고 자유도 없고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내 마음대로 못 입고 생각도 못 해요. 내 마음대로. 오빠가 그 안에 그런 데가 있어요. 영하고 육하고 일치가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 지금도 그래요. 죽지 않고 우린 영원히 산다고. 43년 동안 한자리에서 이발사로 일했던 석두 씨. 워낙 실력이 좋아 멀리서도 올 만큼 단골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곳의 소유주는 형으로 두 사람이 떠난 뒤 이용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급하게 떠난 흔적.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나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왜 여기를 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하세요, 여기? 부정 전부터는 잘했어요. 미군 잘하시죠? 이 사람이 여기 사장 같은데? 예, 맞아요. 들리는 말로는 그냥 뭐 이 사람은 노예 생활한 거랑 똑같다고. 노예 생활이요? 응. 왜요? 이런 자기가 하는데 돈은 형이 다 갈취해가고 뭐 동생이 뭐 콜라 한 병 사먹었다고 씨앗을 때리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콜라 사 먹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말도 있고 뭐 들리는 말이 그래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이 자식아, 뭔 자식아, 사람들, 손님들 이건 말고 막 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여자 속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사려고 저기 하는데 못 살게 하는 거야, 이분이. 형이 못 살게 하는 거야. 못 살게 한대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 뺏길까 봐? 예. 좀 더 자세히 주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주고 예전에 같이 연주하시고 연주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한 군데 같이 살아요. 결혼들은 안 하고 본인들이 일 안 하고 이분 혼자 많이 가세요. 한번에 보니까 또 짜장면도 시켜서 거기 식당에서 먹고 있고. 나보고 짜장면 쿠폰 그거 전화번호 달았어. 지네 거기서 둘이 먹으면서 여기 있는 남자. 이거 완전히 노예지.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남편. 그리고 마치 노예처럼 일만 했다는 사람들의 주장. 미애 씨와 함께 남편과 형 그리고 면도사가 함께 살았다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집을 찾는다는 미애 씨. 지옥이 있다면 지금 이 현실이 아닐까 한답니다. 씨! 대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이 형하고 그 여자하고 셋이서 사는 집인데 나는 이 집이 사는 게 이상해요. 내가 여기를 딱 한 번 와봤거든. 그 형 생일날 옷 사갖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자기 방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근데 요 문 쪽에 방이고 거실에 매트리스 같은 게 하나 깔려있고 거기가 형이 주무시는 데고 그 밑으로 여기가 오기가 자는 데라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게 완전히 노예들을 하는 일이지 이게 사람 사는 일이냐고. 진짜 이번엔 어떻게든 찾아갖고 사람답게 같이 살고 싶어요. 재밌게. 내 바람은 그거야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들이 지내는 모습도 남편을 대하던 태도도 일반적이진 않았다는데요. 미애 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일주일에 단 이틀 이용훈이 쉬는 날만 허락했습니다. 이날만큼은 남편을 위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외식도 하고 옷을 사주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짧은 행복은 남편, 형, 면도사가 사라진 뒤 무참히 깨졌습니다. 남편 석두 씨가 사라진 뒤 연락을 해온 건 단 2차례. 누나가 받은 석연치 않은 내용의 메시지와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듯 했다는 공중전화입니다. 이 중 공중전화 번호를 통해 파악된 위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전화번호가 찍혔던 데가 공중전화잖아요. 그 장소하고 주변 거주지하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전화했던 데가 그 근방에 있지 않을까 싶어 나는. 자기네 동선이 파악될까 봐 나와서 공중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마지막 전화. 그곳을 찾아가는 길. 과연 맞을까요? 543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429 하나 이거 그러네. 맞아. 공중전화 부스 안쪽에 적힌 발신번호가 맞습니다. 대체 왜 남편은 미애 씨가 사준 휴대전화를 두고 낯선 이곳에서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떨려요 진짜. 여기까지 왜 와서 전화를 했는지. 자기 핸드폰도 있고 이러는데 도대체 뭐를 하고 어떻게 있는지 난 진짜 미치겠어요. 보름 동안 한 달 보름 동안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제 모자에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보신 적 없어요? 네. 만약 석두 씨가 이곳에 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는 미애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이런 사람 여기 마트에 오는 적 없을까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가 조금 겹치기도 하고. 남편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말에 미애 씨 무작정 실종 전단지를 돌려봅니다. 네. 이 공방에서 공중전화를 하고 그 뒤로 실종이 됐어요. 이런 사람 인간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봐주세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이곳에 해당 경찰서를 찾아 신고와 협조를 의뢰했는데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미애 씨. 홀로 차에 오른 그녀가 눈물을 쏟아냅니다.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지금 남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 다음 날 미애 씨는 실종 전단지를 돌리는 일 대신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며 미애 씨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 씨. 씨 와이프. 안녕하세요. 지금
씨가 행방불명됐어요. 언제부터 소식이 안 된 거예요? 고정날. 친구는 무척 놀란 듯했는데요. 1월 25일 날 오고 나서 그걸 알아요. 그날까지는 전화가 됐어요. 저한테도 카톡이 왔어. 전화를 거는 친구의 손이 떨립니다. 안 받아요. 친구의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라 그렇게 올 걸로 해갖고 2개 갖고 다녔어. 아마 나중에 이제 전화 있는 걸 알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이렇게 여자라는 걸 알아보긴 처음이라는 저기 정도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 건데 솔직히 형이 많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여자하고 살면 뭐 일찍 죽는지 뭐 어쩌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너는 나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얘기로는 여자까지 버는 돈은 다 형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버는 형이 관리를 다 했었고 저녁에 와서 계산을 해고 가고 형이 가지고 간다. 어떻게 그건 알게 되셨어요?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석두 씨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하했다는 친구는 그날 미애 씨와 왔을 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그랬으라고. 이참에 결혼했으니까 네 목을 좀 챙겨라. 이제는 형 보고 얘기해서 내 거를 좀 주셔. 완전 기생이야. 옛날에 곰이 재주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한편 석두 씨의 누나는 옛 기억을 더듬어 과거 오빠가 기거하며 몸과 마음을 수련했다는 산을 찾았습니다. 이거 같아. 저거 맞아요? 저 지금 앞에 있는 게 절인데 응. 여기 같아요? 응, 요쯤 와서 우측 맞아, 이쪽. 혹여 세 사람이 이곳에 오진 않았을까? 수소문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실종된 세 사람을 본 적도 없다는데요. 취재를 하는 동안 석두 씨와 함께 사라진 형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한 제작진. 다행히 형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어렵게 형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있는 걸까요?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씨한테 좀 제보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실종이 됐다고. 아 그거는 이제 그 여자하고 이미 딱 끝났는데요. 지금 씨는 지금 친구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얼굴 본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오늘 이제 한 달 넘었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좀 동생분의 결혼을 좀 반대했거나 이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반대한 적은 없죠. 나 모르게 저들 몰래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애 다쳤다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둘이 따고도 그렇게 갔다 왔어요. 동생분만 이제 이발소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씨가 계속 본인이 이제 혼자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40년 동안 같이 했어요. 미식하고요. 여자분은 선생님의 아내실까요? 예. 그래요. 아내분이세요? 예. 내 동생은 내 동생도 일 처리하고. 네. 이제 나는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쯤 선생님 서울로 돌아오세요? 아니 여행 중이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죠. 혹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형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동생과 함께 지내지 않으며 무엇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단 한 달. 형이 허락했던 그 시간이 두 사람의 유일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서 지내는 부부관계도 듣는다고 나를 만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재산 주기 싫어가지고 빼버리고 내가 재산을 찾아오랬다고 날 보고 꿀빼기라고 해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돼요? 여행 중이라던 형과 면도사인 형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미애 씨의 언성이 높아지자 형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데요. 미애 씨는 그저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알고 내가 여기 찾으러 왔어요. 한국에 좀 여기로 들어갔더니 쪼그리고 숨어서 앉아있는 거 같더니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가 안 나냐고. 상황이 이런데도 석두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은 왜 이토록 완강하게 두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다시 한번 형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적인 얘기만 하고 행하지 마세요. 자기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별일을 다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아파트 가져와라, 상가 가져와라,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정남이 떨어지더래요. 돈을 막 얘기하면서 사랑을 문제 삼지 않고 돈부터 자꾸 얘기한대 여자가요. 그러면 지금 동생분이 사실은 40년이 넘게 그냥 일만 하고 일 같이 먹고 살면서 캠핑카가 타고 다니면서 서로 놀고서 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무슨 일방적으로 일만 시켜요? 같이 다녔는데 같이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에서 이제 돈을 나한테 이제 내가 전부 운영을 했어요, 내가. 아, 그러면 씨는 이렇게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월급은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월급은 뭐 필요합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이 종교를 믿는 게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종교? 무종교입니다, 무종교. 아, 무종교세요? 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사는 것뿐이죠, 무종교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영적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좀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있죠. 생각이 좀 올바르다는 거. 여전히 남편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미애 씨. 이런 미애 씨에게 형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데이트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네는 공동체다. 그래가지고는 형이 다 관리를 하고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많이 늘려놨다. 이렇게 형을 좋게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형으로만 다 됐지 이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나 혼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애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 다 갔고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면 되고 연금이라든지 또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한테 내가 끈이가 간 곳이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꽃뱀처럼 진짜 뭘 뜯어오겠지만은 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평소 자신의 가족에게도 잘했던 남편 석두 씨. 결혼식을 지켜봤던 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교류가 있었나요, 선생님이랑? 아침마다 아침 인사 보내주시고 좋은 뭐 사진이랑 글 있으면 아침마다 보내주시고 네 아침에 안부 인사 정도 거의 매일이죠. 없어졌다고 처음에 들으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명절 때 어디 가신다고 그날 아침에도 저한테 카톡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명절 보내야 되는데 같이 못 보내서 좀 서운하다고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그렇게 카톡 주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만약에 싫어서 그렇게 가셨다면은 그날 아침에 저한테도 그렇고 카톡을 그렇게 보내고 가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해요. 미애 씨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그날 밤 남편이 실종된 뒤 깊은 잠을 자본 기억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원망, 그리움 모든 게 지나간 자리엔 그저 괜찮으니 돌아만 오라는 바람만 남았습니다. 왜 택시라도 타고 올까 싶어갖고 한동안은 그 방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와서 문 두드릴까 봐. 이런 마음을 알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얼마 후 석두 씨의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석두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내와의 만남은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세포 감금되고 막 연락이 안 되고 막 그렇다는 식으로 내가 일부러 이제 바람 쐬러 나와갖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은 갑자기 싫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구정 전날도 굉장히 거기서 지냈는데 확답을 받아와라 이게. 어떤 확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 하나하고 상가 하나하고 확답을 숙제라 이거야. 근데 정남이가 툭 떠가지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마음을 떠보려고. 내가 사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몸만 가면 어떻겠냐. 몸만 가면 안 되느냐? 몸만 가면 안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 했을 때 정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다가 갔다 와서 자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갔다 와서? 나를 그건 맞아. 내가 왜냐면 내 자신이 뭐가 있어야 살 거 아니야. 남자 혼자 그냥 그쪽 갖고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야. 체념이 구겨지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1년을 기다려라. 그 아줌마한테? 그렇죠. 12월 달까지 기다려라.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합치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이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형과 석두 씨의 입장이 같습니다. 사실 서로가 좋아 만날 때 석두 씨의 휴대전화 속 아내의 이름은 조강지처였습니다. 늘 자신을 챙겨주는 아내가 고마워서였다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미애 씨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는 미애 씨에게 제작진과 남편이 만난 뒤 다른 소식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어제 연락 왔어요? 예. 여보, 당신 떠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당신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좋다고. 내가 그랬잖아. 당신 연금하고 내 연금만 가져도 실컷 먹고 산다고. 우리는 젊었으니까. 여보, 마음 좀 제발 돌리고 같이 재밌게 살자. 어? 내가 마음의 정리가 되면 가. 하지만 이 전화를 끝으로 석두 씨는 또다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세뇌를 시켜서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나를 안 만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게 걱정되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순간 아내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진짜 이번에 이 사람 꼭 찾으면은 남은 평생이라도 둘이 재밌게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진짜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연실을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긴 힘들잖아요. 첫사랑인데 그 몇 개월에 정이 들었는데 앞으로 찾아서 랑 같이 남은 여생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쌓인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굴을 마주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것이겠죠. 지금도 이 시간을 아내는 간절히 기다립니다.